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제가 6번을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녹화가 안 됐어요. 충격. 아까 동생이 와서 말을 걸어갖고 잠깐 끊었는데 예, 어쩔 수 없죠. 이거 그냥 저희 열심히 푼 흔적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아까 동생이 이거 그림 보고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 맞아요? 초등학교 거 아니에요? 이러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끊었습니다. 근데 자 보자면 다시 열심히 설명하지만 우리가 비행기와 이 붕어빵인지 물고기인지 있고 꽃 있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비행기와 이 꽃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붕어빵은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붕어빵은 신경 안 써도 괜찮고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축을 알아서 좀 설정을 해줘야겠죠. 제가 지금 어떻게 설정을 했으냐면 여기를 기준으로 원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X축, Y축, Z축으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고 비행기를 먼저 생각해보면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는 하나도 안 움직였고 Z축 방향으로는 밑으로 5개 내려갔으니까 이렇게 4, 0, 마이너스 5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 생각해보면은 꽃은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X축 방향의 그 플러스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이만큼 가서도 이거 마이너스 2라고 봐야죠. 마이너스 2라고 보셔야 해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여기를 기준으로 지금 여기 3만큼, 여기 그대로 수선임을 내려서 내려와갖고 3만큼 움직였으니까 Y 방향으로 3만큼 움직인 거. Z축 방향으로는 지금 밑으로 3개, 4개 움직였으니까 마이너스 7이 돼야 한다는 거. 여기 숫자가 3, 4 써있다고 그냥 3, 4 쓰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4,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7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에서 4 뺀 거 제곱하고 3에서 0 뺀 거 제곱하고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5 뺀 거 그래서 플러스 5 되겠죠? 제곱해서 다 더해서 루트 씌우면 7이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녹화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별건 없고 다만 이거를 저는 좌표 여기를 지금 원점으로 설정해 놨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뭐 비행기를 원점으로 설정하든 뭐 붕어빵을 원점으로 설정하든 그거는 여러분 맘대로 어떻게 하더라도 거리는 똑같이 나올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내분점과 외분점 여기도 같이 볼게요. 이것도 뭐 문제만 풀겠습니다. 문제만 풀 건데 사실 문제 푸는 거 여러분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다른 소단원들과 엮여서 뭐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소단원이랑 엮어갖고 뭔가 A와 B 사이를 이은 선분 AB를 뭐 2대1로 내분하는 점 P 좌표를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 B라고 하자. 걔를 Z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하자. 그 C를 YZ 평면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뭐 D라 하자. 뭐 헷갈려요. 어디까지 말했는지. 뭐 이런 식으로 섞여서 나오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이제 기본적이니까 마치 구구단처럼 할 줄 알아야 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뭐 내분 외분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다 이미 옛날부터 여러분은 다 마스터했던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빨리빨리 문제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왼쪽은 내분, 오른쪽은 외분인데 네. X좌표 분리, Y좌표 분리, Z좌표 분리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대1이라고 그랬으니까 2대1 하고서 2에다가 주의할 거 이제 그 B쪽을 곱해줘야죠. 1에다가는 A쪽 거 곱해줘야죠. 크로스 된다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2하고 4를 곱하고 1하고 1을 곱하고 Z도 마찬가지로 2하고 2를 곱하고 1하고 2를 곱해서 이렇게 더해준다는 거. 외부는 똑같은 건데 뺄셈이죠. 2 빼기 1분의 2 곱하기 5 1 곱하기 1 하면 9 Y좌표도 똑같이 2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1 곱하기 2 하면은 마이너스 6이네요. 2 빼기 1분의
2 곱하기 6, 1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래서 9, 마이너스 6, 1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계산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되겠죠. 3대2로 내분한다 그랬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4분이면 3 더하기 2분의 3 곱하기 x좌표 먼저 2 더하기 2 곱하기 2 해갖고 이게 x좌표고 이게 x1이라고 하자. 전 p를 x1, y1, z1이라고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x1이 지금 2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는 다 똑같은데 마이너스로 바뀌면 되죠. q는 2,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m은 요거 둘이 더해갖고 반띵 하면은 되죠. 항상 평균 내면 돼요. 평균. m은 2 더하기 2 하면 4인데 반띵하면 2. 1하고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3인데 2 나누니까 이렇게. 3이랑 마이너스 2 더하면 1인데 반 나누니까 이렇게. 자, 세 점 A, B, C에 대하여 선분 A, B, B, C를 이웃한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에서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평행사변형이잖아요. A, B, B, C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이거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평행사변형이면은 이 지금 뭐 D를 X, Y, Z 뭐 이런 식으로 둡시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뭔가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거야. 어떻게 판단해 볼 거냐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꼭지점 좌표를 구하랬는데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까지의 지금 뭐 A와 C의 거리를 구해갖고 계산해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계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건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은 아무래도 가운데 중점이 하나가 있을 거잖아요. 걔를 이용하는 방법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 한 땀 한 땀 계산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우리한테 가운데 뭔가 중점이 있을 거야. 이 중점은 AC 이 대각선도 지나고 BD라는 저 대각선도 지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A와 C의 중점이기도 하고 B와 D의 중점이기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중점을 뭐 M이라고 치자. 그러면 M이라는 걔의 X좌표는 M이라는 A의 X좌표는 A와 C의 평균을 낸 뭐 3에서 마이너스 3 뺀 거 3이랑 마이너스 3 더하고서 나누기 2 한 거. 그러니까 X좌표만 따졌을 때 그게 B하고 D하고 마이너스 1하고 X랑 더한 거에다가 2 나눈 거. 요거 두 개 똑같을 거고 Y좌표도 지금 마찬가지로 계속 쭉쭉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6 한 거를 2로 나눈 게 4 더하기 Y 한 거를 2로 나눈 거랑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Z도 마찬가지로 5 더하기 3 한 거를 2로 나눈다. 5 더하기 Z를 2로 나눈다. 요거랑 똑같을 거라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X, Y, Z에 대한 어떤 값을 요식 풀면 X 나오고 요식 풀면 Y 나오고 요식 풀면 Z 나올 거예요. 지금 식 하나인데 문자 하나니까 다 풀 수 있을 거야. 그러면 X좌표가 1, Y좌표가 마이너스 2, Z좌표가 3 나와서 이게 D의 꼭지점 D의 좌표가 되겠구나 하고 구해볼 수 있을 거예요. 무게중심도 다 마찬가지죠. 여기까지는 평면에서 했던 것들. 다만 여기서는 Z좌표도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게중심 할 때 이거 가지고 이용해서 그 내적할 때도 내적이 아니고 이제 벡터 할 때도 보면 무게중심 막 다시 하고 그랬었잖아. 그거 갖고 여기다 써서 다시 만들고 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그걸 대입해서 정리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 하는 그런 것들 우리 계속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B하고 C의 중점 M이라고 하고서 이렇게 M을 X4,
y4, z4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계산을 좀 해줬죠. 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반띵하는 중점을 잡고 걔랑 A를 가지고 뭐 2대1로 내분한다 이런 거 잡아주면 되겠죠. 우리 무게중심 정의를 이미 알고 있고 벡터 할 때도 또 계속 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 구하라는 거 그냥 셋이 더하면 되죠. 1하고 마이너스 3이랑 2랑 더한 다음에 3 나누고 x값, g의 x값 0 나오겠다. y는 2 빼기 1 더하기 5 그러니까 y끼리 해서 3 나누면 2 나올 거고요. z는 4 더하기 3 더하기 2 해서 3 나누면 3이 되겠죠. 따라서 g의 좌표는 0, 2, 3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뭐 모든별로 찾아보자 하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xy 평면 위에 있는 거 a, b, 0 z 좌표가 빵, yz 평면 위에 있는 거 x 좌표가 빵, zx 평면 위에 있는 거 y 좌표가 빵 이렇게 나올 건데 무게중심 g가 x축 위에 있대요. 무게중심 g가 x축 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x축만 살아있고 0, 0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뭐 k로 지금 표현해 줬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삼각형의 꼭지점의 좌표 얘를 모든별로 2개씩 찾아주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이 각각 요 평면들 위에 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뭐 x1, y1, 0 첫 번째 꼭지점도 두 번째 꼭지점도 세 번째 꼭지점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건데 무게중심 G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나타냈으면은 이거 갖고 바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게중심. 그러면 제가 지금 잘못 쓴 게 YZ 평면이니까 0, Y2, Z2라고 써야겠죠. 그 다음에 ZX 평면 위에 있는 거는 Y값이 빵이니까 X3라고 할까요? X3, 0, Z3 이렇게 나와야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얘네들 갖고 평균 내면 되니까 X1이랑 0이랑 S3 더한 거에다가 3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Y1이랑 Y2랑 더한 거에다가 3 나누면 되고 Z2랑 Z3랑 더한 거에다가 3 나누면 되고 이게 무게중심 좌표인데 사실은 얘네들은 0 되고 요것만 살아있는 거가 되니까 요것만 살아있는 게 되니까 사실은 요거 가지고 Y1은 뭐 Y2는 마이너스 Y1 Z3는 마이너스 Z2 뭐 이런 식으로 고쳐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 조건을 다시 써보면 x1, y1, 0만 그냥 그대로 쓰고 0, 마이너스 x, y1, z2 그 다음에 x3도 마이너스 x1이라고 나타내도 되겠다. 마이너스 x1 뭐 0, 마이너스 z2 이렇게 둔다면 표현을 내가 그때그때 다르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좌표 예시 저 하나만 들게요. 저렇게 되는 게 뭐 1, 2, 0이 하나 있고 0, 마이너스 2 하고 z2를 뭐 3이라고 두자. 그리고 뭐 x1에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1, 0, z2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 개 찾아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 1번 같은 거 그냥 쏙쏙 풀어주시면 되죠. m 대 n이니까 요런 애들 정도는 전부 지금 플러스고 밑에는 마이너스고
정도는 외워주셔야 한다는 거. 내분 외분 이것도 이제는 이 정도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했죠. 3번. 이제 이게 조금 응용인데 방금 한 것처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1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하고서 걔네 둘 사이의 중점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제 이거 X 좌표, Y 좌표, Z 좌표 분리해서 각각 이렇게 내분 공식 써주고 외분 공식 써주면 되니까 P하고 Q를 구하는 거는 그냥 답만 쓰겠습니다. 2,1,2고요. 5,1,-1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PQ 중점의 좌표에서 하나 더 나아간 건데 이것도 별게 없습니다. PQ의 중점의 뭐 M이라고 치자 뭐. M이라고 친다면 2 더하기 5 한 거를 2로 나눈 거, 1 더하기 1 한 거를 2로 나눈 거, 2 빼기 1 한 거를 2로 나눈 거 하면은 2분의 7, 1, 2분의 1 하면은 그냥 끝이죠. 무게중심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게중심 G의 좌표가 요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3 더하기 0 더하기 A 한 거에다가 3 나누면 그게 3이 된다는 거니까 이거 갖고 A가 6이라는 거 바로 찾을 수 있을 거고 0 더하기 5 더하기 B 한 거를 3으로 나눈 거가 3이 된다는 거 보고 또 B도 4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 더하기 그러니까 Z좌표 3 더하기 C 한 거를 3으로 나눈 게 2다. C 찾을 수 있겠죠. 2. 따라서 더하면 12가 되겠네요. 5번. 각 B의 이등분선이 변 AC와 만난다. 요거 세 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각 B를 반띵했어요. 뭐 대충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각 B의 이등분선이 AC와 만난대. 이런 식으로 요 점을 D라고 합시다. 점 D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점 D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각 B가 지금 각 B를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각 B를 가지고 이렇게 이등분 시켜준 거니까 뭔가 내가 A, B, C의 좌표는 알고 있고 D는 지금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삼각형이면은 딱 이쁘게 나뉠 텐데 그게 지금 알 수 없으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해봅시다. B의 길이를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이거 2에서 2 빼서 루트 씌우고 1에서 3 빼서 루트 씌우고 그 다음에 1에서 1 빼서 루트 씌우고 하면은 2가 되네요. BC도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면 BC의 길이는 3이 되네요. 예, 절대 정삼각형이 아니네요. 혹시나 해서 봤는데. 근데 그러면 그래도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뭘 주냐면 지금 여기 길이가 2대3의 B를 갖고 있다는 건 여기의 길이 B도 2대3이 된다는 겁니다. AD 대 DC가요. AD 대 DC가 2대3의 B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 같아요. 그렇다면 D는 그냥 이제 A와 B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만 쓰겠습니다. D는 5분의 12, 1, 5분의 9. 내분하는 거는 공식 요거 쓰시면 되겠죠. 2대3으로. 6번을 또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런 건 좀 잘 봐두셔야 합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육면체래. AG 길이가 어디냐면 여기인데 그거를 3대1로 내분 하나 둘 셋 넷 4개로 나눈 것 중에 3개만큼 1개만큼 이렇게 나눠 가는 그 점 P가 있고요. 우리가 구할 건 EP의 거리야. EP의 거리.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점을 하나 잡고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를 원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 H를 원점으로 잡는다. 그리고 뭐 여기를 X축, Y축, Z축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4, 0,4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러면 G는 0,4,0이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점 잡아도 되고,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나는 A가 4,0,4하고 G는 0,4,0이니까 이거 가지고 3대1 내분하는 그 P라는 점의 좌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갖고 3대1 내분 공식 쓰면은 P 좌표를 1,3,1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육면체 또는 직육면체를 주면은 뭔가 편안하게 우리 아는 거 쓰라는 거니까 구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그래서 P 1,3,1로 구했고, 그러면 2가 또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2가 여기 X축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4,0,0이네. 그러니까 내가 구할 건 결국은 4,0,0인 2와 1,3,1인 P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4 해서 제곱, 3 빼기 0 제곱, 1 빼기 0 제곱 해서 계산해 주시면 루트 19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모양을 좀 잘 봐두세요. 뭐 얼마든지 변형될 수도 있겠지. 이게 뭐 그냥 직육면체, 뭐 정사면체, 뭐 정팔면체 이런 것까지는 우리한테, 정팔면체까지는 제가 지금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잘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심화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정팔면체까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런 정육면체나 직육면체 모양으로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좀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의 방정식, 얘는 제가 좀 공들여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공들여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다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열심히 막 이거 지름의 양끝 이거 막 열심히 막 설명을 했는데 설마 이거 못 푸는 친구 없겠죠? 설마 못 푸는 친구 없을 거라 믿습니다. 설마 난 너희가 이걸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런 거를 풀 줄 알아야겠죠. 이런 걸 못 풀면은 이제 이 단원의 성취 기준이 그걸 못 쌓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지금 아직 스스로 마무리하기까지 안 갔지만 구의 방정식에 나온 것들을 좀 또 빡세게 또 풀어주셔야겠죠. 구의 방정식 여기 나오고, 또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이런 애들을 조금 열심히 봐주셔야겠죠. 제가 사형 되는 거를 다음에 한다고 하고 넘겼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또 좀 풀어주셔야 하고, 요런 애들을 친구들이 또 어려워요. 사고력 업 이런 거 어려워하기 때문에 좀 풀어주셔야 하고, 요런 것도 서술형 문제 풀어주셔야 하고, 제가 요런 것들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마무리하기에 있는 서술형 문제들은 꼭 다시 풀라고 했어요. 꼭 다시 풀라고 했어요. 시험 범위에 안 적혀 있어도 항상 풀어주셔야 합니다. 벡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거 이제 뒷구르기 하면서 여러분은 풀 수 있을 겁니다. 구의 방정식 이거 x 빼기 2의 제곱 y 더하기 3의 제곱 z 제곱은 16. 좋네요. 대놓고 줬으니까 이거 그냥 바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같이 풀었던 것 같아요. 2번.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원점과의 거리를 구해갖고 2 빼기 0의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0의 제곱 2 빼기 0의 제곱 하면은 이게 몇이냐면 4 더하기 1 더하기 4니까 루트 9니까 3이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반지름 R이야. 그러니까 3제곱해서 9하고 바로 구해주실 수 있어야겠죠?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 자, 제가 그때 강조를 했었어요.
개의 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3개의 점이 필요하다는 걸 고1 때 봤었고, 한 개의 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4개의 점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2점을 지나는 구는 엄청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결정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두어진 두 점이 이렇게 지름의 양끝이 되는 그런 경우, 지름이 양끝이 되는 그런 경우는 2점의 중점을 바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걔를 가지고 그게 이제 구의 중심이 될 거잖아요. 얘네가 지름이라는 소리는. 그러니까 중심을 찾을 수 있어지고, 그거랑 A든 B든 어떤 점하고의 거리를 구해서, 여기선 지금 A랑 했죠. A와 C의 거리. 그게 선분 AC의 거리. 그것이 뭐야? 바로 반지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A, B, C, R이 다 결정된다. 미지수 4개가 식 4개가 없어도 당당당당 하고 바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강력한 조건.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건. 그래서 2점의 중점이 되니까, 2점의 중점이 구의 중심이 되니까 미지수 4개가 자동으로 따라라랑 결정이 돼서 구가 하나로 결정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2번도 같이 풀게요. 이것도 구의 중심, 얘네들 갖고 중점 구하면 되겠죠. 구의 중심 C 바로 구하자. 5, -1,2. 반지름의 길이 R은 AC의 길이 또는 BC의 길이 인데, 둘 중에 뭐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AC로 잡자. 5 빼기 4 1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더하기 5 되니까 4 2 빼기 3 마이너스 1 계산하면 3루트 2. 따라서 내가 구하는 구의 방정식은,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x 빼기 5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 z 빼기 2의 제곱은 18. 3루트 2를 제곱한 거.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열심히 했어요. 여기 부분이 R제곱이 되는 거니까 루트 씌운 요게 반지름 R이 될 거고요. 걔네가 0보다 커야지만 반지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죠. 반지름의 정의에서. 이게 0이 돼버리면은 그냥 점 하나, 그러니까 길이가 존재하지 않아져요. 그래서 안 되고, 0보다 작아? 허수가 돼. 안 돼. 그래서 좌표평면에 못 나타내. 좌표 공간에. 우리의 좌표 공간은 실수의 영역입니다. 대학교에 가서 이제 공대나 자연대나 뭐 수학과 특히 가면 뭐 복소 평면에 대한 얘기들도 이렇게 하면서 복소 공간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그건 대학교 3학년의 얘기고 그 전까지 다 실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건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개한 거 가지고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만들고, 이거 가지고도 변형할 수 있고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이거 보고 바로 이거 뭐 원의 방정식 할 때부터 쭉쭉 많이 봤던 거죠. 마이너스 2x 보고 x 빼기 1의 제곱 만들고, 마이너스 6y 보고 y 빼기 3의 제곱 만들고, z는 1차항이 없네. 그냥 z 제곱하고 옆에 쭉쭉쭉 더해준 거 이항시키고 계산해 주시면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1, 3,0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이네.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죠. 답만 쓰겠습니다. x 더하기 3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 z 빼기 2의 제곱은 4니까 중심 마이너스 3,1,2, 반지름은 2가 되겠습니다. 생각을 넓히는 수학도 수업 시간에 했었죠. 생각을 넓힌 수학. 이거 우리한테는 다행히 우리 다 빠졌기 때문에 이상한 평면 안 줘요. 그건 대학교 가서 여러분이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는 XY 평면에서 접할 조건, Z축에서 접할 조건 정도만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중심이 A, B, C고 XY 평면에 내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XY 평면에 구가 접한다는 소리는 구가 뭐 꼭 이렇게 생길 필요는 없겠지만, 뭐 어떤 이 평면 위에 XY 평면 위에 있다는 거는 딱 Z값이 0이 되는 어떤 뭐 A, B, 0 이렇게 되는 곳에 딱 접했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구의 중심이 A, B, C였으니까 A, B, 0에 딱 접할 건데, 그러면은 생각해보면 A, B, 0과 A, B, C 사이의 거리는 얼마큼일까요? 를 생각하면 A, B는 똑같으니까 사실 C와 0 사이의 거리만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C가 거리인데 그 거리가 뭐야? 반지름 R인데
얘가 내가 지금 그림을 편하게 그리려고 위에다 그려놨지만 XY 평면 아래쪽에서 그려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반지름에다가도 C에다가도 항상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주셔야 정확할 거니까 따라서 C제곱은 R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Z축의 접할 조건 이것도 똑같은데 얘를 이동시켜서 이렇게 이동시켰다 쳐봐. 그러면 반지름이 뭐가 되냐면 얘가 A, B, C였던 게 구의 중심인데 얘가 요 딱 접하는 요 점은 C만 그대로 살아있고 나머지 다 빵 돼야 하니까 사실 이제 여기 Z축의 접할 조건 내가 구하는 거는 A, B, C인 구의 중심과 0, 0, C 사이의 거리. 근데 C가 똑같아? 그러면 사실은 C와 C 사이의 거리 0이라서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사실상 A, B와 0, 0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 R의 절대값은 A제곱 B제곱 더하고 루트 씌운 거랑 똑같다. 따라서 R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다. 그 정도 조건은 하실 줄 알면 좋겠죠.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대로 대입 하시면 되고 이제 쉽죠?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 z 더하기 3이죠. 주의. 이게 5제곱. 2번 원점이 중심 x제곱 y제곱 z제곱 더한 다음에 반지름 길이 6 이니까 36. x제곱 y제곱 z제곱 더한 거는 36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양끝점으로 하는 거 계속 열심히 봤죠. 이게 중점을 얘네들 사이 중점을 가지고 잡을 수 있죠. C, A, B, C는 여기 어떻게 되냐면 3 더하기 1 하고 2 나누면 2 1 빼기 3 하고 2 나누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더하기 6 한 다음에 2 나누면 2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구의 중심 A, B, C 다 결정됐고 반지름 이 C와 A 사이 거리 또는 C와 B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AC 또는 BC 길이 구하면 될 거예요. 2하고 2에서 3 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1 빼면은 마이너스 2 2에서 마이너스 2 빼면은 4 계산하시면 루트 21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x 빼기 2의 제곱 y 더하기 1의 제곱 z 빼기 2의 제곱은 루트 21의 제곱이니까 21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3번 이게 제가 말한 것처럼 4개의 점을 줬죠. 제가 4개의 점을 주면은 구의 방정식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랬고 이것도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하나씩 대입하면 돼요. 0, 0 대입하면은 이거 싹 사라지고 D 남는데 그럼 D가 0이라는 거 결론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0, 0, 마이너스 2 또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이 C는 D는 0이니까 이게 0 이거 갖고 C는 2라는 것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0, 1, 마이너스 1 집어넣고 2, 1,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2z는 0까지 지금 구한 건데 0,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1, b, 2 이렇게 그러면 b는 0 그쵸? b는 0이고 두 번째식 그럼 집어넣으면 다시 여태까지 구한 거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z는 0 여기다가 이제 이거 마지막 거 집어넣으면 a 구할 수 있겠네. a는 마이너스 4 따라서 내가 구할 식 꼭 완전 제곱식 모양으로 안 적어줘도 돼요.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6번까지만 하고 딱 끝내겠습니다. 스스로 마무리하기는 시간이 좀 걸릴 거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지금 말했는데 오늘 제가 이제 11일 목요일이 어머니 생신인데 그래서 원래는 당일치기로 서울에 가려고 했어요. 수요일까지 원서 접수로 바빠서. 근데 보니까 엄마 환갑인 거야. 그래서 이번 주 안 가면 엄마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급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워크북 영상을 못 올린 것에 대한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얼른 올릴게요. 미안해요. 여러분 제 마음 알죠? 사랑해요. 자, 아무튼 자 4번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 AB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고의 중심을 C 삼각형 ABC의 넓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어요. 그 X축이라 함은 Y좌표, Z좌표가 빵인 그런 앵거니까 요 식의 여기다가 0자리다가 집어넣으면은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더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9 이렇게 식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게 8 이렇게 되는 건데 잠깐만 Y도 0이잖아. 잠깐만 그치 Y도 0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은 9 이렇게 되니까 이거 식 정리하면 X에 대한 식 하나만 나오겠다. 그치? X제곱 빼기 6X 더하기 5는 빵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죠. X 빼기 5 X 빼기 1 그러니까 A 지금 라지 A 라지 B라는 두 점은 X좌표가 1인 거 5인 거 하나씩 있겠죠. 근데 둘 중에 뭐가 1이고 뭐가 5인지 모르니까 두 가지 경우에서 다 생각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A가 1,0,0이고 B가 5,0,0인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 A가 5,0,0이고 B가 1,0,0인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야. 근데 어느 쪽이든지 사실은 A, B의 길이는 똑같잖아요. 어차피 4잖아. 5하고 1 차이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요 길이가 무조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ABC의 넓이를 구할 거야. ABC의 넓이를 구할 건데 뭐 어느 쪽으로 잡든지 간에 신경 안 써도 되고 어차피 어느 쪽으로 생각하든지 넓이만 구하면 되니까 9의 중심은 3,2,1이니까 얘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C가 어디에 있고 9가 지금 X축이랑 그러니까 9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3,2,1이야. 근데 뭐 X축이랑 뭐 어디서 만나겠지? 어디서 만나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릴게. 이게 A고 이게 뭐 B고 이런 식으로 드는데 여기 C고 그러니까 나는 요 사이에 요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는 C에서 이 X축 위에다가 수선의 발을 하나 내리면은 이거 뭐 H라고 하자. 그러면 C부터 H까지 거리가 높이가 되고 A부터 B까지 거리인 이 4가 밑변이 돼서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수선의 발은 어떻게 구해? H는 다 똑같은데 Z좌표랑 X축이니까 그 Y좌표, Z좌표 빵 만들어주면 되니까 요렇게 될 거라며. 그러니까 결국은 3,0,0까지의 거리 누구에서 3,2,1에서 3,0,0까지의 거리. 근데 그거는 사실은 2,1과 0,0 사이 거리니까 2제곱 1제곱 더해서 루트 5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CH는 루트 5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루트 5 하면은 2 루트 5가 바로 구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5번 같은 것도 좀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도 잘 나오죠. 2,1,1, 2, 마이너스 1, 2라는 요 구의 중심이 있고 반지름 R은 2인 그런 구가 있네. 근데 원점까지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반지름은 일단 2고 이거 내가 구 위에 뭐 아무튼 어딘가에 P가 있고 원점이 뭐 어딘가에 있어. 있고 뭐 아무데나 P가 있다고 치고 여기 구의 중심이 있어. 근데 그때 점 P가 될 수 있는 그 점 P까지의 거리 최대값 최소값은 우리 원 할 때도 계속 똑같이 했었어요. 원 하나 해놓고
어디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하고서 D 하고서 여기 반지름 R 해서 뺀 여기가 최소값, 여기까지 거리가 최대값 해서 다시 여기가 최소값 M, 여기가 최대값 라지 M, 이런 식으로 구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O에서 C까지 거리를 D라고 해서 구하고 거기서 반지름 R 뺀 여기의 점 P가 있을 때 그때가 최소값이 나올 거고, 쭉 이어서 반지름 R 더한 여기에 P가 있을 때 그때의 값을 라지 M 최대값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잘 안 보일까봐 빨간색으로 써줄게요. 그래서 구하는 방법은 D 더하기 R, D 빼기 R 하면 되죠. 최대값은 D 더하기 R, 최소값은 D 빼기 R. D는 누구? 얘와 원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2 빼기 0 하면 2, 마이너스 1 빼기 0 하면 마이너스 1, 2 빼기 0 하면 2 해서 계산하면 루트 9니까 3이네. D가 3이니까 나는 반지름이 R이 2니까 최대값 M은 3 더하기 2는 5, 최소값 M은 3 빼기 2는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너무 잘 나오는 유형이죠. 알아두셔야겠죠. 6번 XY 평면 위에 그림자가 생긴데, 이거 내가 결국은 그림자를 구할 게 지금 뭐냐면 요런 뭐 여기를 Q라고 치자. 그때 이 반지름이 OQ인 그 원의 넓이를 결국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걔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 보여요. 왜냐면 이 각도가 어떤 건지 뭐 전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못 구할 것 같고, 대신 뭔가 이렇게 각도를 구할 수 있으면 각도를 정사형 써서 참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면 우리한테 쓸 수 있는 건 계속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뭐 닮은 비, 특수각 뭐 이런 것들을 이용했잖아요. 걔를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Y, Z 평면으로 자를 거야. 그렇게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러니까 YZ 평면이라는 건 이렇게 된 걸로 자른 거니까. 근데 이제 내가 어떻게 구해야 효율적인가를 생각하면 꼭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 꼭 그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한쪽만 갖고 해도 충분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거는 이것만 갖고 좀 해볼게요. 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얘를 좀 이동을 해볼게요. 원은 반원을 그리고 싶은데 반원을 이렇게 갤럭시 탭으로 이쁘게 안 그려져서 그냥 원으로 그려놨어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쪽을 Y, 이쪽을 Z축, 이고 여기가 지금 점 P고 여기가 뭐 Q라고 합시다. 여기를 T라고 할게요. 이게 지금 T는 왜 한 거냐면 원의 구의 중심에서부터 딱 저 PQ라는 요 선까지 접할 거잖아. 무조건 9니까 접할 거니까 저 접점을 T라고 둔 거예요. 접점을 T라고 뒀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무조건 9가 이 XY 평면에 접하는 이 접점도 무조건 있을 거니까 여기도 무조건 90도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보면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를 가지고 내가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세타다. 그러니까 뭐 여기 동그라미 각도야.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를 X라고 뒀어 만약에. 그러면 여기도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동그라미가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닮은 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운데를 C라고 뒀을 때 지금 이제 이 PC랑 PQ랑 닮음이고 CT랑 QO랑 닮음이고 PT랑 PO랑 닮음이고 이런 식으로 닮은 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뭐냐면 P가 0,0,3인 건 알거든. 다른 건 지금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아는 게 하나 더 있어. 여기서 이거 구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 빼기 1의 제곱은
1 하고씩 바꿀 수 있으니까 이 구의 반지름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거든. 그럼 자동으로 여기가 2라는 것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뭔가를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닮은 비를 보니까 지금 PC 길이가 2야. 지금 누구랑 누구랑 닮은 거냐면 좀 써보자. PT 대 PO 또 닮았고, 잠깐만, PT 대 PO 또 닮았고, TC 대 OQ도 닮았어. 아니면은 뭐 요거를 똑같은 건데 뭐 요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죠. 뭐 그거는 상관없고 어떻게 쓰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PT는 몰라. 근데 PO는 알아. 이거는 3이야. TC는 알아. 어떻게 아냐면 구의 반지름이 1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도 그럼 1이야. 그러면 TC도 알 수 있다. 이거 1. 얘도 1. OQ는 몰라. 지금 이거 OQ는 몰라. 그럼 나 PT도 구할 수 있겠다.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PCT에서 여기 2고 1이면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이거 루트 3 나오니까 이거 루트 3이야. 그치? PT가 루트 3이야. 그러니까 OQ 구할 수 있겠다. 그쵸? OQ를 구하면 OQ는 루트 3 대 3은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겠네. 왜냐면 이거 루트 3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루트 3 곱한 거야. OQ 루트 3 되니까, 아니면 이제 내항 외항 곱 같다는 거 이용해도 되고요. OQ가 루트 3. 그럼 내가 구할 거 다 구했네. 지금 내가 구할 거는 원의 넓이인데 OQ가 어디냐면 반지름 길이야. 그러니까 그게 루트 3이니까 파이 R 제곱인데 파이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파이가 되겠죠. 정답은 3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마무리하기는 나중에 할게요. 안녕.